연극 공연의 메카 대학로. 대부분의 공연이 쉬는 월요일이지만 공연 준비로 술렁거리는 한 소극장이 있다. 휴관인 극장을 대여 발레 공연을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발레의 대중화를 모토로 하는 이원국 발레단이다. 이원국 발레단은 지난해 4월부터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면 어김없이 발레 공연을 펼치고 있다. 관객이 좀 더 쉽게 발레를 알 수 있도록 해설과 함께 이루어지는 발레 공연이다. 발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항상 가까이 두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공연을 많이 하였고 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발레가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더욱더 친숙한 그런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무대에 이렇게 막을 냅니다. 반갑습니다.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공연. 그 중심에는 한국 최고의 무용수 이원국이 있다. 국내외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한국 최고의 발레 스타로 우뚝 선 이원국. 무대 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불혹의 발레리노. 그의 새로운 도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원국의 발레 콘서트인 사랑의 세레나데가 상영되는 소극장. 뮤지컬 넌센스의 세트장에서 하는 발레 공연에 관객은 호기심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삼삼오오 자리를 잡는다. 처음 이원국이 공연을 기획했을 때만 해도 연극과 뮤지컬 위주의 공연이 많은 대학로에서 발레는 낯섦 그 자체였다. 초창기엔 250석의 공연장에 고작 30-40명이 오기도 했다.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공연이니까 고난이도 테크닉도 많이 들어가니까 긴장을 해야 되죠. 관객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이제 더 많이 알려주고 이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연 몇 명이 올지. 꾸준히 유지해온 질 높은 공연은 어느새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학로라는 그 문화의 메카잖아요. 그런 데서 발레를 어느 곳에 가면 항상 발레를 볼 수 있다. 항상 저기는 원래의 발레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장점이자 또 좋은 점 같아요. 이원국은 발레를 대중에게 가깝게 만들고 싶었다. 그 첫걸음은 발레는 귀족적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편견을 깨는 일이었다. 대학로 공연은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대였다. 대학로에서 발레 상설 공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 우리나라 발레계에서 이원국이 가지고 있는 유명세 덕이었다. 이용국 씨 발레단은 모두가 그 축출한 기량을 갖고 있고 그런 무용수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발레를 대중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이용국 씨의 열정하고 그 연극 위주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저의 기획 의도하고 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공연을 본 관객의 성원은 대단하다. 발레 공연 처음인데 다음에도 꼭 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레라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냥 클래식 발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음악들과 믹스를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려는 의도도 많이 보였고. 우리나라 대표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셜 발레단 두 곳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약했던 최고의 발레리노 이원구. 그가 국립발레단을 박차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원국이 곧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엄청난 체력과 근력을 필요로 하는 발레는 무용수들 대부분이 30대 후반에 은퇴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이름을 건 발레단을 만들었다. 이원국은 춤을 출 수 있었고 그것은 곧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대중화되지 못한 발레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이원국을 믿고 따르는 후배들이 가세했다. 지금 제가 선생님께 배운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몸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우면서 제가 좀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게 같이 선생님과 작업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발레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많으면 항상 옆에서 힘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무대에서 이렇게 많은 스케줄도 있지만 다 이렇게 성공하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e's dancing more than 20 years and he keeps this energy and love to ballet still, which is pretty amazing because ballet is such a hard business, hard thing. He's a respectable person. 41.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노 중 가장 나이가 많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전성기와 다를 바 없는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건 발레를 처음 시작했던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cm라도 높이 조금이라도 더 돌기 위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힘든 거니까 자기 길에 대한 확신, 자기가 발레리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주 나는 발레를 하겠다, 발레리노가 되겠다. 그냥 뭐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그게 좋지만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술적인 재능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발레는 이원국 전과 이원국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발레계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아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한국 남성 발레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그의 실력은 천부적이라는 것이다. 이영국 씨는 대범하고요, 또 섬세함을 서로 이렇게 경비한 그런 무용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타고난 신체 조건과 또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을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동작들을 연마할 때 그런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기술력 그리고 그런 동작의 제어 이런 것을 잘 표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레계의 큰 행사인 2008 발레 엑스포 서울의 연습을 위해 분주한 유니버셜 발레단. 돌면서 포드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로만 16일 근데 연습할 시간이 많이 이원국은 유니버셜 발레단을 떠났지만 여전히 객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그가 발레 엑스포에서 선보일 것은 우리나라 창작 발레 심청이다. 특히 심청은 1986년 초연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창작 발레다.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연에 대한 자부심만큼 열의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 하는
거는 오픈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버셜 발레단의 가장 좋은 레퍼토리인 심청 중에서 파도둑 부분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재로 만든 우리나라 발레니까. 한국 발레리노의 대명사 이원국은 한국의 많은 발레리나들과 무대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이원국은 어떤 파트너일까? 아주 예술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셔서 같이 했을 때 편안하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활동도 하고 참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발레리노라고 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간. 이원국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비상하는 발레리노로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우리나라 발레의 한 획을 그은 최고의 무용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레리노 이원국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약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수없이 받아봤는데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발레는 제 인생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만 쭉 보고 살아왔거든요. 한번 여유가 되면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발레가 저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그런 기쁨 중에 최고이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더 노력해서 저는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회라는 거는 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 조금씩 이거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잠시 그때 상황이고 늘 저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는 발레를 통해서 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우선 춤을 출 때는 발레라는 게 춤이니까 춤을 출 때는 우선 마음을 열고 추는 거죠. 마음을 열고 추고 거기에 저의 어떤 혼을 담고 그리고 그런 어떤 표현력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춤출 때는 항상 저 자신 먼저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어떤 캐릭터로 가더라도 그 사람이 아닌 제가 그 사람이 되어서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소리지만 아직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페이지 수가 늘었긴 늘었는데 사실 우리 발레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 50년 정도. 그 중에 이제 분기별로 나눠본다면은 우리 선배님들하고 최초 임성남 선생님 다음부터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저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세대인데 조금 저 세대에 와서는 많이 남자 무용수들이 기량이 굉장히 많이 출중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나.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데에서 또 생각도 깊이 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91년도에서 2년도 그 사이 한 11개월 정도에 미국에서 그 당시 발레계에 살아있는 그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블라디미르 도코도브스키 선생님한테 사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선생님은 또 올가 프레제반스카라고 그 발레 역사의 한 맥이에요. 이제 그분의 제자였고 또 저는 그분한테 미국의 뉴욕에서 한 11개월 정도 공부했었고 그 나머지는 제가 그냥 한국에서 배우고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학을 가지 않았었지만 그분들한테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훌륭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배웠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토종 발레리노네 뭐 이렇게 외국 유학 가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유학을 갔든 안 갔든. 어쨌든 발레라는 거는 그 하나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가 공부를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있던 저기 외국에 있었던 간에 또 그 발레의 어떤 그 산 증인들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 스스로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누군들 뭐 다 그렇게 노력 안 했겠습니까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모지라는 게 점프력이라든지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점프를 기르기 위해서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차고, 심지어는 그걸 이제 몸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한 24시간 이제 하루 계속 차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찼을 때는 무게가 막 더 많아지지만 풀었을 때는 더 힘이 강해지잖아요. 모래주머니 차고 훈련한 게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좀 몸도 가벼워지고 나중에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받아들인 게 그 비디오를 보고 발레 테크닉을 연마하는 거였는데 아주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게 제 몸에 맞고 자신감도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서히 이제 나도 뭔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우연찮게도 제가 그 동작의 연상에 연상을 해서 만드는 그 동작들이 다 있는 동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 테크닉이 좋은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연상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동작에서 이 동작이 나왔으니까 이 동작 다음으로는 이런 거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얻었죠. 오히려 실망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동작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 동작 다음으로 그게 10년, 20년 흘러서 개발이 이 동작 됐구나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 동작은 뭘까 하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마 그 핵폭탄이라는 그런 이제 주위에 동료들이 붙여준 건데, 그 공중에서 반대 방향으로 위회전해서 떨어지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제가 개발했었고, 또 그 동작을 외국에서 선보였을 때 굉장히 그 반응들이 대단했었어요. 저건 뭐냐, 어떻게 저런 게 나왔냐, 어디서 배웠냐,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 어려운 테크닉이라서 많은 공연에는 하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공연에는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돈키호테 바질 솔로라든지, 또는 뭐 해적이라든지, 해적의 알리 솔로라든지, 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거를 삽입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그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제가 그 공연할 때는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늘 그 동작을 했었어요. 제가 그 발레단에 있을 때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좀 제 일을 하고 싶다. 그 당시 국립발레단은 사실 1년에 한 60회 정도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역으로 있을 때는 이제 제가 하는 공연 횟수가 사실 60회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무대에 서는 걸 너무 좋아하고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언젠가는 내가 발레단을 꼭 발레단은 아니라 한 그룹을 만들어서 좀 공연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발레가 안 알려졌기 때문에 발레라는 걸 저런 데 가서도 좀 보여주고 많은 이제 큰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로 이제 2004년 11월 달에 이제 그 제가 지도위원도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이제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명칭은 이원국 발레단이라고 이제 하지만 아직 발레단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의 어떤 그런 형태는 못 갖췄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 몇 명, 한 10명 가까이 모여서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항상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연. 큰 공연이라는 거는 일단 기획이 돼야 되고, 그 공연을 벌써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벌써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소규모 그룹이니까 뭐 당장 내일이라도 어디서 공연해달라고 그러면은 공연할 수 있고, 저는 지금 그 밖에 나서 매년 평균 한 7, 80회 이상을 1년에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모질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그 무용수 중에 한 분은 1년에 250회 이상을 공연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발레리노라는 거는 항상 무대에서 살아야 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또는 자기 발레 인생이 닿을 때까지는 무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무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만들어서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의미 있는 공연 같은 건 무리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무대에 서 있고 관객은 그걸 보고 그런 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나올 생각도 했었던 거고 자그마한 무대라서 소홀히 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동성 있고 늘 관객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무대를 그러니까 전국 어디 서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발레를 보고 싶다 하면은 저길 가면 돼. 그러니까 발레 공연 늘 있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 늘 보듯이 발레 공연은 늘 있기 때문에 채널만 돌리면 되듯이 공연장에만 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상설 무대를 만들었던 동기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무대란 뜻은 오히려 더 소중한 무대고 또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늘 관객하고 함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좋죠. 이상을 가져라. 청년들이 이상을 가져라. 이런 말 저는 듣고 자랐는데 아주 그게 가슴에 와닿는 말 같아요. 그래서 배고파도 해야죠. 단지 이제 예술가들이 정말 대접을 받고 그랬을 때 뭐 배고프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저 나이 때쯤 되면은 그 사회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사회 전반을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조금 가끔 가다가는 조금 소외된 기분도 들긴 드는데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뭐 제가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만족하고 그래서 배고파도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뭐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하나의 본보기 될 테니까 그 우리 후배들은 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내지는 저럴 때 나는 저렇게 해야지 하고 뭐 어떤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먼저 이미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갈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한국 발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말로만 문화 강국 가지 말고 정말로 문화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만약에 느끼신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전국에 발레단이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서울에만 2개 있으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무조건 발레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산이라든지 또는 뭐 대구, 대전 이런 큰 이제 도시에는 적어도 오페라 하우스가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전속 단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부산 사람들이 발레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에 옵니까? 부산에서 볼 수 있고, 또는 서울 사람들이 또는 대전이나 또는 저기 대구 같은 데 가서 또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아, 거기 발레단이 더 잘하더라. 나 이번에는 그거 한번 보러 가고 싶다.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세계 관광 이제 산업이 이제 활성화돼 있으니까 가까운 일본에서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우리나라 발레를 아, 한국 발레는 저렇게 독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발레를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과감하게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제가 발레를 꿈꾸는 거는 같이 여러분들의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무대인으로서 이제 무대를 조금 더 많이 쓰니까 아직 멀었지만 겨우 1년에 100회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아직 멀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공연하고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또는 제가 우리 발레단이 공연했던 걸 기억하고 또 다른 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가 되어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할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제 성격 때문에 그런지 좀 밖에서 뛰어놀고 이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갔을 때는 이제 어떤 학교에 억압된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없지 않아 조금 제가 해야 될 일이랑 좀 부딪히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이제 미술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젊으신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 미술 선생님한테 연애 편지 같이 그 학생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좀 감당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필체가 누구랑 똑같은가. 마치 무슨 간첩 잡는 작전처럼 쫙 일시에 순간적으로 다 선생님들 검사하셨는데 저 필체랑 가장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걸 나를 몰아세우니까 그걸 굉장히 충격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아서 제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고 또 집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교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하고 마주치기가 싫더라고.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이제 제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8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었는데 이제 한 살 어려가지고 제가 이제 2학년까지 마치고 겨우겨우 다녔어요, 학교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단 공고를 가게 되면은 대학은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저 또한 대학 갈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휴학한 상태에서 저는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 세상 경험을 해보겠다고 막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살 때 이제 다시 학교를 복학하게 됐는데 그 복학하게 된 그 계기가 발레를 하면서 우연찮게 어머님이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19살 때 했는데 남자가 무슨 춤을 추냐고 딱 한마디 잘라서 어머님한테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무렵부터 조금 철들기 시작하고 정말 진정한 길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나한테 맞는 길은 어떤 것일까 하고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20살 되던 해에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고. 다시 해보면. 그때는 저는 그냥, 한번 못 이기는 차고, 어머님이 너무 이제 원하시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아들 된 도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21 때 대학교 입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따지면 6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는데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렇게나마 졸업했던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때 부모님의 선택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조금 철들고 나니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졸업해서 이렇게 이 길로 오게 된 거죠. 그냥 어머니인 셈이죠. 어머니고 정말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저한테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세상의 어머님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한테는 어머님의 어떤 그런 인생이 있었을 텐데도 제가 이렇게 잘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마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저한테는 뭐 더욱더 특별하죠. 그거를 작품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으네요, 다음에. 제가 사실 구상하게 있는 게 있는데 어머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발레로서 작품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작품으로 꼭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뭐 무작정 눈만 뜨면 거기 가서 있고 뭐 좋든 싫든 간에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죠.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아마 좋아졌던. 그 당시에는 아버님은 내가 발레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죠. 왜냐면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걸 오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머님이랑 둘이 이제 짠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일을 넘기면은 그때 가서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자. 100일 정도 넘고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 그 당시에 황창호 선생님이라고 부산에서는 최고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바보 온달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바보 온달과 평광공주 그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놈이 우리 장남이 참 이제는 발레라는 걸 하는구나. 작심삼일이 아니라 100일을 넘겼다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면 하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요즘도 저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면 이제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를 보면 감탄을 해요. 굉장히 짧고 명료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걸 느끼겠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저한테 충고를 해주셨고 저의 그 재능을 훨씬 더 미리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내다보시고 너가 이렇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항상 일러주시죠. 교훈도 주시고. 근데 아직 아버님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럽죠. 늘 죄송스럽고 언제나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버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으네요. 정금화 선생님이랑 김궁수 이제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김궁수 교수님이랑 친구분이세요. 다 이제 동기분이시죠.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학원에 이 참 희한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락부락하고 힘도 좋고 체격도 좋고 한번 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봐주겠냐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저희 스승님이신 이제 김궁수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87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와가지고 부산에서만 안 하고 그 선생님한테 와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레라는 게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고 더욱더 재미에 빠져들고 그분한테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 그분이 전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려고 노력도 하고 제가 틈나는 데로 와가지고 그 선생님 학원에서 면목동인데 생활하면서 선생님 발레단 갔다 오시기 전까지 저 혼자 연습하고 선생님 오시면 또 선생님이랑 연습하고 밤 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그 다음에 아침 또 7시에 일어나서 하고 어떤 그런 생활이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발레가 좋아져가지고 하루에 연습 시간만 해도 대충 한 16시간, 17시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저는 뭘 하든 연습 시간에 선생님 가르쳐주면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이 동작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복습해서 하고 있으면은 저녁에 와서 선생님 또
이거는 틀렸다, 저거는 맞다 이렇게 하면 또 힘도 나고 또 용기도 나고 그 당시 뭐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그때 실력이 부쩍 늘었던 것 같아요. 부쩍 늘고 88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했죠.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시험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너 무용은 참 잘한다. 정모순이 딱 들어가니까 저는 긴장을 탁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무용은 잘하는데 너 학력고사는 얼마 받았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별 뭐 뜻 없이 그냥 좀 불려서 그냥 300점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근데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실망이 심했죠. 300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한 뭐 270, 280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270, 80은 뭐 연고대 가고 이랬었거든요. 이 공부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는 친구가 들어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그 다음날 발칵 뒤집어졌죠. 이제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괘씸한 놈이라 가지고 제가 학교 못 들어갈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김궁수 교수님, 지금 중앙대학 계신데 얼마 전에 국립발레단 단장님이 계셨고 저를 제일 처음에 발레에 입문했을 때 여기까지 올 가장 밑바탕을 만들어주신 분이죠. 그분이 가장 존경하고 처음에 이제 그 공연 부산에 처음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제 저녁에는 왕자로 계셨는데 그 국립발레단 공연하셨을 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저랑 똑같은 그 밥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금 부시시하게 해서 식사도 하시고 된장국도 같이 먹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게 무용수의 본 모습이 아닌가 하고 저분한테 가서 정말 배워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고 또 동기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활동했던 시절은 제가 옮기게 된 배경은 가장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춤을 더 추고 싶다. 나한테 맞는 곳에 가서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춤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96년도까지 유니버셜 발레단에 7년도까지 있다가 다시 국립으로 오게 된 동기는 또 이제 그 최태지 지금 현재 단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때 예술 감독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성이라든지 모든 게 어떤 또 그 당시엔 또 국립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옮기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또 외국에 있는 루마니아에 가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당시에 잠깐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바로 지금 현재 최태지 국립발레단 단장님 계셨을 때 제가 다시 그 국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아마 굉장히 저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힘든 점은 일단은 발레단이라 하면은 어떤 모든 면에서 갖춰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정말 무용수들 그리고 어떤 공연에 대한 어떤 열정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들이 뭐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획팀이라든지 어떤 뒤에서 무용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텝들이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가장 힘들고 또 우리나라가 발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많이 아직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발레를 모르는 곳에서 발레 공연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요. 감히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발레단이 이렇게 오래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저는 소그룹으로 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고 싶고 제가 춤을 추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오면서 자꾸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발레단을 후원해줄 어떤 그런 후원자를 찾아야 되고 제가 필요한 어떤 발레단다운 면모를 규모는 많지 않지만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더 발전된다면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또는 힘 있는 어떤 그런 발레단으로 또 그리고 가장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발레단으로 거듭나고 싶죠.